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일본이 상당히 좀 어수선하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도 7.3, 그런데 미국 지질연구소는 6.9라고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 지역에 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신칸센을 비롯한 철도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쓰나미 경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 동아시아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네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총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공세 성격이 있었지만 이번엔 정치적 분열이 크지 않아 탄핵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관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야3당은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고요. 새누리당 비박계와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의 차이를 아는지 청와대는 오히려 탄핵을 하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국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흔들림 없는 국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을 외쳐도 국민적 지지가 없이는 그것이 뜻대로 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겁니다. 대통령 퇴진 또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총리 카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탄핵을 하라고는 하지만 만일 탄핵이 국회를 통과됐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총리로 황교안 총리를 선호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황교안 총리를 왜 선호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탄핵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통령은 권한 중지가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황교안 총리를 그토록 선호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속 시원히 청와대는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 한 높은 곳, 해안에서 먼 곳으로 달아나라.
오늘 오전 5시 59분께 일본 도쿄 동북부에 있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서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는 속보 지금도 저희 YTN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자연재해가 아님에도 국민들이 힘을 합해도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상 결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 극복이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말이에요. 트럼플레이션 때문에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 일전에 저희가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한국은행이 진화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한국은행이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1조 2,700억 원어치를 국고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고채가 안 팔리니까 계속해서 그걸 대신 한은행이 사준 거거든요. 예. 이유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다음부터 미국에 1조 달러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한국의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채권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치를 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거의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은이 이렇게 진화에 나서니까 국고채 시장에서 가장 이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년 만기물인데 어제 5천억 원어치 정도 한은이 사면서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이제 채권 시장이 가격이 올랐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년 만기물도 대표적인 거래물인데 이것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져서 한은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던 게 이제 지난 11월 8일이었고 그 이후에 한 10일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10일 정확한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즉 예.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거의 지금 살 때 기준으로 원화 살 때 기준은 거의 1,200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은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올라서 1,186.6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예. 이건 6월 이후에 5거래일 만에 거의 최고치였고 아까 제가 채권시장 얘기 드렸는데 3년하고 10년 만기물의 금리는 떨어졌는데 나머지 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런 비교적 거래가 좀 뜸한 건 오히려 금리가 올랐거든요. 전반적인 금리 상승이나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 상승 추세를 꺾기에는 힘들지 않냐, 역부족이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때문에 어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 한류를 제한하는 그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한류 콘텐츠 규제 정책 때문인데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에서 한 파워 블로거가 정확하게 지난 18일에 본인의 SNS에 한 중국성, 정확하게는 장수성인데 이 TV 방송사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이나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나 드라마를 방영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중국 관련 주주, 대표적인 게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죠. 다 연중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대 7, 8% 두 자릿수 이상 %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 많이 하는 게 화장품 주식인데 화장품 주식들도 저분 다 연중 최저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내 즉 중국 관련주들이 모두 다 거의 하한가 내지는 급락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다들 마음속으로 다 사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게 지난 7월, 성주로 확정된 게 7월인데 그 다음 달에
중국의 한국시 보고 한국의 연예 산업이 침체 일로에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 9월 말에 이제 롯데 스카이 골프장으로 다시 부지가 이전됐죠. 그다음 그 한 달 뒤에 중국에서 중국 지방성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를 20% 줄이겠다. 주로 저가 패키지를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가 왔고 이번에도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방부와 롯데그룹 간에 이제 그 사드 부지 매매 거래를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어떤 조치가 있으니까 중국이 한류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이나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렇게 하더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우리는 맞아도 정확한 이유는 해명해주지 않고 뭐 때문에 맞는구나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표 안 나게 맞는 거죠.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중국은 이런 거 할 때 문서로 안 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말로 하는 모양이에요. 예? 표가 나면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관세 이런 것보다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유, 이 하는 말이나 타는 말이나 이 말 때문에 그냥 요새 우리나라는 난리네요. 맞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 텔레비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이게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그러네요. 예? 한국이 정확하게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게 2012년입니다. 국가별 점유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일본을 제치고 4년째 1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이 추격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중국 광고의 차이가 2.8% 포인트, 2분기는 6.5%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번 3분기 때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한국이 32.2%고 중국이 31.9%였어요. 그러니까 0.3% 포인트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중국 TV 보는 사람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TV라고 안 써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중국의 스카이워스라는 회사는 독일 TV 회사를 인수했고 또 일본 TV 회사의 멕시코 공장을 인수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TV 시장의 패널 같은 건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산들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들어와 있는데 수량 기준은 이 정도가 되고 매출 기준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뭐 중국의 TV 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의 문우람 선수가 결국 구속됐네요. 이게 승부 조작 혐의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문우람 선수가 넥센의 외야수거든요. 네, 현재는 이 군 복무를 이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서부터 이 승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지난주 구속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문우람 선수가 이 브로커에게 먼저 승부 조작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던 바로 그 선수거든요. 그 NC의 이태양 선수하고 브로커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고요. 또 승부 조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고급 시계하고 명품 의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난 뒤에 지금 이 항소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축구 K리그 명문팀 중에 하나죠. 성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는데, 이 성남FC의 구단주가 지금 성남 이재명 시장님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 팬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이 성남FC가 이 K리그에서는 통산 7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명문팀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 클래식에서 2부 리그 챌린지로 강등을 당한 겁니다. 내년서부터 2부 리그 챌린지에서 뛰게 됐거든요. 성남 팬들로서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팬들에게 송구하다는 이 편지를 써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팬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비록 뭐 2부 리그로 강등은 당했지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수원 FC하고 경기할 때 이긴 팀의 시 깃발을 진 팀 시의 시청에 내걸자 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축구 팬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뭐 기발하는 아이디어로 마케팅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2부 리그로 내려가서 2부 리그에서 좀 어떤 모습 보일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뭐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재명 시장이 축구까지 신경 쓰느라고 참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축구 소식이 좀 많은데 20세 이하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8강 진출에 실패를 했네요. 예. 예.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독일에 좀 패했습니다. 예. 어제 파푸아뉴기니 국립축구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이 독일에 0대1로 패했거든요. 예. 1승 2패 3위로 밀려나서 독일과 멕시코에 8강 티켓을 넘겨줬습니다. 이 반드시 좀 이겨야 했던 경기였었거든요. 8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예. 전반 13분 만에 이 선제골 내줬고요. 또 불과 12분 만에 선제골 이후 12분 만에 또 추가골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가 2010년 이 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고요. 2012년과 2014년에 연달아서 8강에 올라갔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8강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 현대는 윤정환 감독 후임으로 김도훈 감독을 선임했네요. 예, 이 김도훈 감독은 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감독이거든요. 예. 근데 인천이 워낙 이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팀입니다. 이 윤정환 감독 후임으로 울산 현대를 맡게 됐는데 이 김도훈 감독에게는 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이 운영하는 울산 현대가 지자체가, 그러니까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민 구단보다는 재정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이 울산 현대의 전임 윤정환 감독은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사카 감독을 맡게 될 거라고 어제 일본의 스포츠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세레소 오사카가 현재 2부 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1부 리그 승격을 노리는 팀이거든요. 윤정환 감독은 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 세레소 오사카에서 선수로 뛰었던 인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퀸탈트입니다. 제 고향 프랑스 파리 레public 광장에는 22,000켤레의 신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의 지구 온도 낮추기에 동참을 추구하는 환경운동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협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아래로, 쓰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고, 물은 모아 쓰고 아껴 쓰고, 새로운 파리 협정 시대, 한국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 픽싱 코리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아들, 유육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스포츠계까지 뻗친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김연아, 박태환 선수에게도 불이익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바빴겠구나. 우리나라 대표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고 진짜 많이 실망했죠. 이런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게 정말 꿈일 텐데 와, 이런 데까지 손을 뻗친 최순실이라는 일당이 정말 바빴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깝죠.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게 완전 부재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플 따름이죠. 그 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부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잘못된 게 여태까지 옵니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밑에서도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시스템 부재 아닙니까? 정부와 뭔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불이익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나가려고 할 텐데 왜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얘기가 있으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상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야를 떠나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 스포츠 스타건 아니면은 문화 계통이든 아니면은 뭐 경제 계통이든 결국에는 공동체 공공선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문제 있는 거지. 네티즌들의 그런 댓글 때문에라도 사실은 마음이 되게 자기의 어떤 그 실력과는 대조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밀고 정말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앞서 한 시민분이 이런 말씀 하셨었죠. 야, 최순실이 정말 바빴겠다. 예.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도대체 최순실 그리고 그 일당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보니까 바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능력이 초능력자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지금 국민 스포츠 영웅이죠.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에게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논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체육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려왔던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여기저기 권력을 휘두른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정희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이에요. 박태환 선수가 사실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서 압력을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다른 얘기들도 좀 듣고 했는데, 사실 근데 이제 박태환 선수 케이스는 조금은 얘기 좀 미묘해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기자의 상상이나 추론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론이나 상상에 쓰여진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일정이나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서 그 시연회에 출연을 안 했을 뿐인데 늘품 체조 시연회에 출연을 안 했을 뿐인데 이제 소년제 양학선 선수가 그것에 참가를 했다고 해서 지금 여론에 아주 몰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사실 좀 사정을 좀 잘못 알고 그러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박태환 선수 경우에는 당시에 4대학 척결이라는 게 있었죠. 아, 체육계의 4대학 척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계의 4대학 척결인데 이게 사실은 최순실 정유라 이 모녀에게 악용을 당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은 체육계에서는 분명히 추진했어야 될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박태환 선수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시면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중징계를 당했던 선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금지 약물을 복용했던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당시 문체부에서는 박태환 선수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이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김종 전 차관이 이제 설득을 하는데 사실 고위공직자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방식으로 설득을 한 거죠.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이나 고위공직자 경우에는 직권남용에도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교수님 말씀은 사실 그 약물 복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올림픽 출전을 시키지 않는 거는 최순실 그쪽하고는 상관보다도 이 4대학 척결 과정, 체육계의 4대학 척결 과정의 일부다. 그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년제 양학선 선수 말씀하셨는데 이 늘품 체조 시연 나갔다고 그 비난받는 거는 진짜 그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르면은 선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선수들을 좀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데. 예.
그렇죠. 양학선 손현재 선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선수는 체조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체조 뭐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특히 이 선수는 또 게다가 또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은 대한체육회에서 부르면요 이 선수들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영문 모르고 가서 참가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진짜 비난받는 거는 참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손현재나 양학선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저는 최초 기사를 내보냈던 그 기사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안 간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양학선 손현재 선수 경우에는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노랗게 아주 동그랗게 표시까지 해서 내보냈거든요. 네. 좀 저는 기자의 저희가 굉장히 좀 궁금한 무슨 그러한 언론에 저희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좀 오바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는데 지금 김연아 선수가 예외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연아 선수 물론 나가지도 않고 그때 그런데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김연아 선수 측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도되어 있는 거 보면 김종전 차관이라는 사람이 김연아를 별로 좋아하지 김연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근데 이제 김종전 차관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말 잘 듣지 않으면 다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난 이제 김연아를 안 좋아해 이렇게 발언했네요. 예. 뭐 아마 자기가 뭐 부탁했거나 뭐 그런 것들을 김연아 측에서 안 들어준 게 있나 보죠. 그리고 뭐 김연아 선수 경우에 뭐 광복절 기념 행사 때 박 대통령과 함께 옆에 섰는데 뭐 그때 뭐 좀 얼굴이 좀 굳어 있었다, 뭐 손을 뿌리쳤다, 막 이런 얘기도 한때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공직자를 하고 있는 김종 차관 입장에서는 뭐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기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뭐 어가고 간 것까지는 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체육계 문화계에서 2018 평창올림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이런 거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최순실 일당이 여기에도 손을 뻗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2014년에 IOC가 분산 개최를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국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산 개최 주장을 했었어요. 대안까지도 제시해가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분산 개최는 없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대통령께서 누구 얘기를 듣고 저렇게 확 못을 박아버리시나 생각을 하면서 좀 궁금해했었는데 최순실 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도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평창 올림픽을 더 크게 키워서 그래서 키워야만 자기가 먹을 게 많아져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평창 올림픽이요. 지금 예산으로만 15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조그만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무슨 감독도 선임도 되지 않았던, 지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갑자기 선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개폐막식장 지붕공사를 하는데 최순실과 연결됐던 독일의 뉴벨리라는 회사가 갑자기 입찰 선정 과정도 끝났는데도 끼어들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또, 수포로 돌아갔다든가 이러한 흔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일당이 여기서 크게 한번 해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손을 안 뻗쳤든지 그게 궁금해져요. 거기 왜 손을 안 뻗쳤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계에 이렇게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니 저도 참 어안이 벙벙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인데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특검법안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국회의 추천 인사를요. 이게 또 시간 끌면은 골치 아파지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정리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최순실 이 게이트 이 문제 때문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소식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이것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청와대는 오히려 입장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샤이 박근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샤이 박근혜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샤이 박근혜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숨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있느냐 이건데. 예? 이제 워낙 국정 지지율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국정 지지율이 오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또 강경하는 기조의 근거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엉뚱한 논의예요. 샤이 박근혜. 이게 원래 이제 트럼프. 샤이 트럼프죠. 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사회적 가치와 좀 위배되니까 잘 얘기를 못 하다가 실제 투표에 가서는 트럼프를 뽑았다. 투표했다. 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도 이제 실제 얘기를 못 하다가 투표장에 가서 이제 브렉시트 찬성안을 던졌다 할 때 표현하는 개념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전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투표, 결과와의 불일치를 사실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하는데 지지율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표나 선거를 견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지지율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다. 그렇죠. 지금 이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사실은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후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낮은 것은 진짜 낮은 게 아니다. 라고 사실은 이제 방어막을 치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샤이 오바마 무슨 샤이 메르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닌데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어용으로 사실은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그때 이제 결과로 나온 수치 그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실제 국정 담당자라면 특히 더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낮은 게 진짜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좀 그래요. 네? 내가 지지율이 청취율이 낮게 나왔는데 아니다. 우리 이게 다 이 샤이 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숨은 청취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참 이후에 어떻게 지지율이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수치상 지금보다 절대 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지만 지금 5%가 만약에 10% 되었다라고 해서 올랐다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든가 또는 국정 동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가질 정도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실 오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의 기대감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국민적 충격과 경악이 이제 더 커졌고요. 대통령이 실제 국정농단의 당사자로 연루되어 있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너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 사안이 종결이 돼야 될 텐데 종결이 되지 않고 새로운 이제 수사 결과라든가 새로운 이제 의혹 제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오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시기를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레임덕 시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기대감이 남아 있었는데 그 얘기거든요. 한 1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마지막 이제 순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레임덕 시기하고도 이게 겹쳐가지고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 국민들이 이렇게 주말마다 지난 주말에도 한 7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이파이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 와이파이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70만 명. 그리고 지하철 승객 수로 본다면 61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엔 더 많아진다고 하죠. 근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정치 분석을 하면서 볼 때 이제 정치의 본연이 무엇이냐, 뭔가 새로운 이제 나라의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 제가 이제 정책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일단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러고 보니까 좀 건방진 것 같네요. 농담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정치가 대중 반응성을 상실한 거예요. 권력이 대중 반응성을 이제 상실한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대중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떠한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봤을 때 대중 주권자를 사실은 권력이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인식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니까 대중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시위대 규모도 아마 또 만약에 이번 주말에 한다면 더 커질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대중과 권력의 충돌,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이제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연구도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이제 미국의 뭐 덴버 대학 정치학 교수님 에리카 체노워스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시민 저항 운동이 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제 이 사람이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회 저항 운동을 이제 통계학적 기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폭력적인 저항도 있을 테고 이제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도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을 분석을 했는데,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이 폭력적 저항 운동보다 성공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권의 변화를 모색한 200건 이상의 폭력 혁명을 이제 연구를 했고, 또 100건 이상의 비폭력 저항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 저항을 한 것 중에서는 26%가 성공을 했고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공한 거는 53%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 확률이 폭력 저항 운동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이제 연구로 밝혀냈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 가능성이 이제 또 아까 제가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2006년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시민저항 운동이 이제 쭉 보니까 한 5% 전체 인구의 5% 정도 참여를 하면 뭐 성공을 하더라라는 연구들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아까 쭉 설명을 드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니까 국민의 3.5% 이상 이 시위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시민혁명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실증적으로 밝혀냈습니다. 3.5%요. 그러니까 3.5% 지금 이제 100만 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집회에 100만 명이면 이제 5천만 원을 했을 때 2%인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에 근접해 가고 있다. 3.5%는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이제 175만 명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정보화되면 약간 이 수치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 저는 몰랐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쌀쌀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옷 좀 든든히 입고 밖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